잘했을 때는 전국 상위 0.02%까지. 4년 후에 선거가 있긴 합니다만 그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대통령 선거에 더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국회의원 생활을 해보니까요, 우리가 삼권분립 국가라고 그러잖아요.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법부는 너네로 친다고 하더라도 입법부와 행정부가 있는데 이게 뭐 5대5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6대4 정도의 4 정도의 힘은 있어야 뭐 견제를 할 텐데 실제 우리는 행정부가 9대1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대통령 한 명을 뽑는 게 국회의원 50명, 100명이 우리 당이 안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다른 낙선한 의원들과 조금 다르게 어쨌든 저는 이 지역에서는 경선도 떨어질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순천에서는. 전국에서는 그래도 꽤 많이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지금 사람들이 기대하는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쟤는 김광진이 대선이고 뭐고 뭐 전국적인 청년 정치, 왜 정치 참여를 하는 것, 많은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 투표에 참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 빨리 하방에서 4년 후에 국회의원이 꼭 되는 것, 이것을 바라는 걸까? 라고 하면 저는 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에게 사람들이 기대하는 일들을 충실하게, 정치인은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남들이 기대하는 일들을 충실하게 해주는 것도 또 그게 소명의 하나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4년간 국회의원으로서 경험했던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걸 좀 공공재로서의 역할로 좀 살아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당대표에 출마할 것이냐 말 것이냐입니다. 그래도 우리 당을 위해서, 대한민국 정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위해서 한번 당대표에 나가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비록 어제 소천 지역의 지역위원장도 못 주겠다고 그 정도의 능력도 안 된다고 당은 판단하고 있지만 당원의 뜻을 한번 물어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고민하고 있고요. 제안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적어봤습니다. 제가 거절당하는 것에 굉장히 상처를 잘 받습니다. 거절은 절대 사절입니다. 근데 진짜로 적어오셨어요. 저는 거절당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거절을 당하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고 이제 나는 떠나가겠어. 억지 웃음으로 인연을 거슬러 하고 싶은 말, 하기 힘든 말 이대로 다 남겨두고서 혹시나 기대도 기다려봐. 오늘의 눈이 절지는 시로 기나긴 침묵은 이별로 받아두겠어. 행여이만 다칠까 의심은 저
100%의 그 가능성을 뚫고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고 하는 그 슬로건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벗어났던 것은 아까 말한 전국적 지지자들의 도움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하루에 뭐 수십 명에게, 수백 명에게 연락하고 순천 지인 찾기 운동 해주고 SNS에 날마다 퍼나르기 해주고, 물론 순천의 많은 분들이 SNS를 보고 뭔가를 평가하고 뭐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정치라고 하는 것은 또 일종의 바람이라고 하는 이름, 그런 것을 끊임없이 붐업을 시켜주셨고 그게 이슈가 사그라들지 않도록 선거기간 내내 도움을 주셨어요. 그리고 정치는 그게 또 힘이 됩니다.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내가 힘차게 더 새벽에 더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30분 더 늦게 집에 가야겠다라고 하는 힘들을 받게끔 해주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순천분들이 더 많이 좀 사랑해 주시면 좋겠어요. 결국은 누군가를 뽑기 위해서 하잖아요. 네. 근데 누군가 능력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목소리를 얼마나 잘 대변해 줄 수 있는지. 내가 정치를 할 시간이 없으니까, 나 바쁘니까 대신 가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내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사람을 뽑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 아까 제가 순천대학교 얘기하면서 개교일의 첫 국회의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선거할 때 야 그래도 국회의원 나왔는데, 국회의원, 우리 지역 국회의원 뽑는데 연고대 정도는 나와야지, 순대 나오는 걸 뽑아? 이렇게 해서 20번을 선거를 치를 동안 단 한 번도 순천에서는 순천대학교 출신을 뽑지 않는 거거든요. 학력도 마찬가지죠. 남녀의 선거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인구의 50대 50이 남녀인데 왜 여성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이 한국 사회가 바뀌지 않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최종적인 단계에 여성이 50%가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정책 결정권자에 있어서. 왜 청년이 헬조선이라고 얘기하고 흑수저 금수저라고 하는 것이 개선되지 않느냐? 19세부터 투표를 하니까 19세 이하의 분들은 논외로 치더라도 20대 인구가 12% 정도 됩니다. 30대의 인구가 13% 돼요. 둘이 딱 합치면 35%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에.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 중에 20대, 30대를 다 합치면 3명입니다. 300명 중에 1%죠. 35%의 인구를 대표해야 되는데 1%인 거예요. 투표는 내 목소리를, 내가 바빠서 정치를 못하니까 대신 가서 싸워줄 어떤 누군가를 뽑는 게 정치거든요. 그런 정치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시장 나오는 사람이 대통령 나오는 것처럼 공약하고, 시의원 나오는 사람이 시장 나오는 것처럼 공약하고 하는 거 이제 좀 지역에서 불러주세요. 예를 들면 순천이 관광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에버랜드를 유치하자라고 하는 건 시장은 할 수 있는 공약이에요. 근데 국회의원은 할 수 없는 공약이에요. 제가 시유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시비를 수반할 수 있으니까 행정권이나 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국회의원. 시장은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국회의원 나와도 뭐도 하고 뭐도 세우고 뭐도 다 한다고 해요. 시의원도 마찬가지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 차이점을 명확하게 보세요. 대통령하고 시장은 비슷해요. 규모가 다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행정권과 예산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쓰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그 공약을 충실하게 분석하셔야 됩니다. 근데 시의원과 국회의원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시의원과 국회의원은 뭘 하는 사람이냐면요, 지금 공약을 하는 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 시의원과 국회의원은 그 순간순간에, 지금 이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4년간에 오지 않을 어떤 미래의 일에 있어서 나 대신 가부를 결정해 줄 사람이거든요. 그것을 위임해주는 사람이거든요. 4년 전에 제가 국회의원 될 때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지, 그래서 국정교과서 밀어붙이고 테러방지법 이렇게 직권상정하고 뭐 한중 FTA 이렇게 막 날치를 통과시키고 막 이렇게 할지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그 순간순간에 내 목소리를 대신해 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저희가 순천이 극단적으로 그 말하는 힘 있는 의원과 힘 없는 의원이라고 하는 걸 경험한 지역입니다. 통합진보당이라고 하는 정부에서도 별로 인정하지 않고 국회에서도 그렇게 힘이 없어서 예결에도 잘 들어가지 못하고 하는 의원이 재선을 했어요. 그리고 가장 힘 있다고 하는 의원이 순천에 재선을 했어요. 순천시의 본 예산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예산 편성권이 원래 헌법에 존재하지 않아요. 예산을 심의하는 거란 말이죠. 정부가 이미 다 편성을 해서 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사업은 순천시의 중장기 계획 사업 안에 99%가 다 들어있어요. 본예산, 순천시의 전체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아닌 어떤 것. 다시 말하면 개별적인 이익단체의 이권과 관련한 사업들인 거죠. 예총에서 우리가 시 예산을 가지고 안 되니까 이런 사업을 하게끔 해달라. YMCA에서 뭐 이런 사업을 하게끔 해달라. 라고 하는 것을 국회의원에게 쪽지 예산을 주는 거죠. 그것은 어느 정도 금액차가 의원의 능력에 따라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 순천시 전체를 위한 사업은 사실 달라지지 않아요. 공약을 물어봐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저는 당대표를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아니니까 이 지역에 뭐 공항을 만들어주겠다,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는 사람이 여기에 순천대학교에 의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당대표의 공약사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당을 정상화시키고 이게 당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중앙당뿐만 아니라 지역당에서도 활성화돼서 뿔뿔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성장 가능하도록 그리고 사실은 지금 대표 출마를 하신다는 말씀이시나요? 심사숙고중이다. 저기 정준모라고 들어보셨죠? 정권 대책을 준비하는 분입니다. 제가 여기 문답 했더니 꼭 정준모 얘기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준모에게 그 하시는 말씀, 인사 말씀 간단하게 한마디 해주시고 출사표? 여기 그 정준모 사람들도 대부분 도저히 답답해서 참을 수가 없어서 내 손으로 대표를 뽑아야 되겠다 또는 당의 어떤 결정을 갖다 내 손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모인 그 보통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께 인사 말씀 하시면은 제가 그거 녹화해가지고 밴드에다 올려놓을게요. 아직 뭐 출사표를 공식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를 찍어주십시오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결국은 그런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준모뿐만 아니라 다른 어떠한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내 권리가 침해받았는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지 않는다는 것에 있어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대학생이 되고 아르바이트를 하러 갈 거예요. 그러면 계약서도 안 써줘, 최저임금도 안 줘, 주휴수당도 안 줘. 이렇게 하는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노동부에 진정하는지, 정사에 얘기를 해야 될지, 1인 시위를 앞에서 해야 되는지, YMCA 얘기를 하면 해결해 주는지 몰라요. 방법을. 그렇게 계속 삽니다. 군대를 가도 이등병인데 병장이 나를 때리면 군대는 이 정도로 맞아도 되는 건지, 대대장한테 신고를 하면은 진짜 잘 해결되는 건지 몰라요. 어쨌든 근데 민주주의를 제대로 해보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모임을 갖추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비단 당내의 어떤 일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곳곳에서도 충분히 발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힘들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여기 제일대학교 YMC뿐만 아니라 순천 YMC 그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Y 외에 또 다양한 단체와 활동에서 목소리를 내고 계실 텐데 저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말하는 것이 두렵지 않은 나라예요. 요즘은 그래도 말하다가 내가 이 말한다고 끌려갈까봐 어디 남산 가서 두드러 맞을까봐 걱정은 안 해요.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트위터에 남기고 뭐 하면 누가 도청하지 않을까? 이 말이 혹시 나중에 문제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와 염려를 하죠. 그 정도까지 지금 민주주의예요. 두 번째는 이 민주주의는 말할 권리는 보장하는데 혼자 말하지 말고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말하라고 하는 것을 보장해요. 그래서 정치를 하는 사람은 정당을 만들고 협동조합을 만들고 노동조합을 만들고 이런 시민단체, NGO라고 하는 것을 육성하고 지원하죠. 정부가. 그걸 정상화시키는 것이 민주주의 단계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 보면 노동자가 나 오늘 우리 회사 마음에 안 들어서 일 안 나가려 그러면 그 사람은 월급 안 나와요. 근데 노동조합이 같이 의결해가지고 우리 회사를 멈춥시다라고 하면 그건 헌법 33조에 보장하고 있는 권한이에요.
우리 회사 사장님 잠깐 좀 나와서 나랑 얘기 좀 합시다. 그럼 사장님 안 나와요. 왜 나오겠어? 근데 노동조합이 의결을 통해서 조합의 대표가 사용자 측의 대표를 요청하면 그걸 안 나오면 바로 벌금 나옵니다. 그건 헌법 사항이 헌법에 정하고 있어요. 그렇게 단체 설립과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키워낼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거든요. 연대의 힘을 구해서 고립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그 일들을 함께 지금 해주시는 단체에도 고맙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을 함께 또 YMC가 그 주축이 돼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무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